자,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될까요? 자, 지금 디플렉션 라인에 백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백업이 없죠. 네. 백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업이 만일에 얘가 실패하더라도 얘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얘를 멀리 이격시키면 된다. 얘가 풀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윙.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 정도의 라인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이격만 해서 얘가 이쪽 벽, 이게 벽이잖아요. 이 벽면 자체가 그냥 안전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벽이 안전지역이면 얘가 백업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디플렉션 라인이고 백업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멀리 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백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구조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이 변화되는 거지 어떤 정형한 틀 속에서 항상 그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커. 리더가 딱 봤을 때 벽면에서 얘가 스윙이 되더라도 구조대원이나 들것이 구조대원이 발로 터치를 할 때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만 이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라비만 하면 그냥 꽂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이격시키는 거니까. 그럼 백업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만일에 자, 백업이 필요 없는데 도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면 돼요? 그냥 저기서 3대1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만일에 여기서 바로 그냥 도레 시스템 운영하고 싶다. 그럼 도레 하나 줘보실래요? 싱글? 여기에서 2대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면 돼요? 고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시 도르래 하나 또 끼워야 되죠. 지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인은 이거야 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을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자, 하중이 무거워. 그리고 얘를 당겨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아예 2대1 시스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플한 건 뭐예요? 그냥 매듭해서 하면 되죠. 근데 카라비나 그냥 꽂아도 되고 도르래 껴줘도 되고 그냥 매듭해서 여기서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장비의 상황이나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백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멀리 가면 이제 이 벽면은 뭐가 안 돼요? 백업이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백업의 얘가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하나 더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백업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가 지금 요 위에 와 있죠. 그죠? 쿠테나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죠. 그죠? 예. 이 디플렉션 라인의 단점은 뭐냐면 메인 확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우리가 왜 힘을 받지 않는 높은 어떻게 하면 감겨요. 이렇게 되거든요. 메인 확보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당기면 점점 꼬여 들어가서 얘가 마찰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로프가 꼬였을 때 힘 바싹 주고 있으면 팽 돌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시스템을 멈추고 힘을 살짝 같이 줘버리면 돼요. 메인 확보 시스템을 할 때 만약에 너무 꼬임이 심하면 포텐셜은 그럴 이유가 없죠. 둘 다 하중을 받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옵셋하고 하이라인은 상당히 높은 하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투텐션보다는 메인 확보 시스템을 아직까지는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투텐션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카라비너 하나 쓰는 게 어때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하죠. 자, 그럴 만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디플렉션 라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지금 장비 들어간 양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함정과 함정 사이에 만일에 배 사이에 끼워져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짝 올려서 이동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수직 구조로 가기에는 뭔가 좀 안 되고 그러면 함정에서 뭐예요? 걸어놓고 줄만 살짝 당겨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려가는데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전체의 각도가 120도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백업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백업 시스템 들어갈 때는 카라비나의 대가 여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카라비나 하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라비나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투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몇 캔짜리죠? 이 카라비나가? 50. 50캔이죠. 그러면 다른 카라비나, 알루미늄 카라비나 좀 보시겠어요? 하나 더요. 자, 이게 투포인트죠,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합치면 몇 캔이에요, 지금? 49. 네, 49죠. 그러면 얘 두 개를 대신 얘 하나가 들어가면 얘는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가나요? 투포인트로 본다면 개념을. 그러니까 투포인트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강도를 안 보잖아요. 네. 무조건 두 개를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요 지점 분석이 통과되지 않는, 우리가 왜 확보 지점은 반드시 두 포인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두 포인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되면 안 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두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뭐 얘가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얘를 하나 끼우면 강도는 같은데, 그죠? 그럼 쿠테나이 도르래가 만일에 하나 걸렸어요. 그럼 쿠테나이 도르래를 하나를 더 해야지 투 포인트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이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맞네, 내가 강도로서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를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상대편이 뭘 했다 그래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가 터져나가는 걸 대비해서 얘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의 백업을 보시라는 뜻이에요. 얘가 없어도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백업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 지점 분석을 통과한 거거든요. 근데 요 각각의 포인트들의 두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포인트를 하게 되면 어디부터 두 포인트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전벨트 2개 착용해야 되고 헬멧 2개 착용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카라비나이 오래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대1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 당기는 거를 쉽게 당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멀리 이격돼야 될 경우는 백업까지 추가해서, 요게 이제 디플렉션 라인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구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들것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보면 확보판을 쓸 때 구멍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얘는 이게 메인. 요거 더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더 큰 거. 그럼 더 큰 거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들것 2개 걸려야 되고 백업들 걸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긴 꼬리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긴 꼬리 만들어 주려면 양쪽에서. 예, 나비 매듭 하면 돼요. 그냥 나비 매듭 하시면 돼요. 나비 매듭 끼고 하나는 긴 꼬리 매면 백업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긴 꼬리로 이제 바꿔볼게요.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만들어야 돼. 요렇게. 그래서 얘가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터져 나가더라도 얘 둘 줄이 얘 확보판 대용으로 전부 다 잡고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어떻게 매달려서, 예, 내가 내려가는 거야, 수직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처음에는 그냥 수직 구조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들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붙습니다. 있잖아. 지금 들 것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판을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냥 옆으로 갈 때는, 자, 힘 줘보세요. 자, 수평으로 갈 때는, 예, 상관없죠, 그죠? 예.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그냥 딱 들어서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확보만 끼워서 빨리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저기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서는 어떻게 다시 수직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각도는 몇 도가 넘으면 안 된다?
120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요렇게 세팅할 때는 옆으로 가요. 그럼 투로프는 두 개 다 뭐야? 메인 악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네. 어디를 가든 무조건 수직 구조와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각도가 120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도한 힘들이 걸린다는 거죠. 매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120도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내려가서 올리고 내려가서 올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양쪽 다 도래 시스템을 다 걸어야 되는 데다가 내려주고 올리는 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구조 시스템은. 만약에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럴 때는 어떤 시스템 써야 돼요? 그냥 하이라인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이라인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은 대지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런 거예요. 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조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가갖고 디플렉션은 여기서 이쪽으로 횡단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벽면에서. 그러니까 벽에서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쪽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시스템 설치하고 이쪽에 시스템 설치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당겨서 위치로 가서 그대로 담아서 다시 일로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의 장소가 됐든 그러한 용도로 이 시스템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수직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얘는 그대로 살아남죠. 그죠? 수평으로 가든 수직으로 가든 저쪽에서 수직으로 가든 얘는 계속 일자로 서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는 거예요. 대신 요 퀵링크를 조금 더 넓은 거 쓰면 좀 편하겠죠. 그죠? 네. 그럼 투로프는 간단해요. 양쪽 다 디바이스 걸고 바로 로프 주면 그대로 연결해서 꽂으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크로스 하시면 되고, 일반 수직 구조가 아니고 타워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타워 높은 데서 아래 방향으로 벗어나는 구조. 자, 세팅해 볼게요. 스케이트 블랙의 장점은 뭐냐면 높은 위에 지점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내릴 때 구조대원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에요. 위에 높은 지역이 위에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타워를 타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구조대원 혼자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자, 나면 짧게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1m. 예, 한 1m에서 예, 그 1m 한 절반? 예, 그 정도. 너무 길면 구조대원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세요. 자, 당겨주세요. 자, 보세요. 네, 됐어요. 요까지만. 자,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요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사람을 내가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요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 그러면 세팅되어 있으면 구조대원은 이걸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도 준비하고 얘까지 여기다 다 걸어주는 거예요. 기둥 딱 보고 딱 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슬링이면 되겠다 싶으면 슬링을 여기다가 걸어주고 나면 구조대원이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자가 여기 매달려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상부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 얘를 조그만 줄 하나 8mm 짜리 하나 긴 거 가져가서 올라가서 내려주는 거예요. 타워 등반에 쓰니까 내려주면 어떻게 해요? 걸어주면 땡겨 올리는 거예요. 만약 무거우면 하나씩 하나 올리고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요는 요구자한테 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끌어올리고, 자, 그 다음에 끌어올렸으면 얘를 요구자를 갖다가 해제시켜 줘야 되나. 어딘가 걸려 있잖아요.
자, 조금만 당겨 올려볼게요. 천천히. 예, 됐어요. 조금만. 요 노란색만. 예,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얘를 백더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걸려있는 그 줄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백더풀을 쓱 놔주면 어떻게 매달렸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쭉 풀어주면 얘가 타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쭉 올려볼게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까지. 자, 요 세팅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요거는 한 사람만. 여기에 열어서, 자, 픽오프에 신속하게 이 사람이 장비를 착용하고, 자, 높은 데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장비 착용하고 다 올라가잖아요. 장비 착용 안 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뭘 갖고 가면 돼요? 우리 저기 뭐야, 포대기 가지고 가서 싸갖고 그냥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보통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텐션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해요. 수직에서 올리는 건 투텐션을 갖다가 위아래로 하면 사람이 앞으로 하는데, 얘는 허공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워버리면 쉽게 말하면 침대처럼 양쪽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조대원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매달려 있는 사람 상부에 올라가서 줄 당겨 올라오면서 걸어놓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탁탁 걸어준 다음에 텐션 딱 주라 그래서 일단 딱 텐션만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면 돼요? 백더풀. 그 다음에 구조대원 해제. 구조대원이 그 사람이 걸려있는 줄을 해제시키고 줄을 끊든지 뭐 하여간 매듭을 풀든지 해제하고 자연스럽게 백더풀 놔버리면, 서서히 놔버리면 이 여기에 하중이 쓱 걸리면서 이것도, 그러면 저기가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팽팽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운 쫙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픽오프 스케이트 블럭이에요. 신속하게 할 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번에는 이중 긴꼬리 보울 라인으로 스케이트 블럭을 만들게요. 지금 어때?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필요하면 이건 뭘로 바꾸면 돼요? 더블로 바꾸면 되고요. 더 필요하다면 푸테라이로 바꾸면 되죠.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한 줄만 대고 확보는 어떻게 해서 보는 거죠? 얘는 여기에 이쪽에서 확보를 보는 거죠. 그러면 투텐션이 아니죠. 네. 이때는 메인 확보 시스템이 되니까 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아즈텍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예. 그러면 카라비나에만 우리가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자,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확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돌렸어요. 두 개 다 돌려서 아래에서 두 개 다 컨트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에 사람들이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적은 구조대원만 내려가서 한 사람 저쪽에서 컨트롤하고 이쪽에서는 백업만 봐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뭐가 전제가 된다? 얘가 강하다는 전제하에. 자, 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합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합력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자, 만일에 얘만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백업 본다 그러면 오늘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쟤는 뒤에 고정돼 있어도 되고요, 아즈텍에 연결돼 있어도 되고. 보세요, 여기는 백업, 지금 저길 돌아가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든가 아니면 아즈텍으로 유동성을 주든가, 그 상태에서 얘가 내려가게 되면 얘는 지금부터 뭐가 발생이 돼요? 얘의 합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조금 앉아볼까요? 자, 합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 있잖아요. 저런 나무인데 앞으로만 힘을 받게 되면 얘가 밴딩 나오거든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쟤를 우선 뒤로 고정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지금까지 얘가 확보 지점에 위치해서 넘어가는 힘이 아니라 내려 누르는 힘이 발생되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스테이트 블럭은
과도한 힘이 걸린다는 거 여기에. 그래서 얘는 반드시 튼튼한 구조물이 아니면 절대 스케이트 블럭을 여기에서 바로 통과시켜서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 만일에 꼭 스케이트 블럭을 써야 되는데 얘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한다? 뒤로 빼서 얘를 합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물론 기본,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픽오프 스케이트 블럭은 내가 구조대원으로 올라가서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올려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통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확보 지점만 만들고 시스템이 위에서 만들어줘도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어올려도 되고요. 두 개 다 아래서 컨트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트롤은 아래 하나만 하고 밑에서 위에서 상부에서 백업을 봐주는 거. 백업을 봐주는데 만일에 이 확보 지점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합력이 발생될 수 있게끔 스케이트 블록 라인을 뒤로 길게 빼서 고정을 시켜주는 상황. 스케이트 블록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달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만일에 한번 낮춰볼게요. 낮춰보세요. 서서히 낮춰보세요. 그러면 얘가 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벽면에서 일절을 안 내려가요. 반드시 올라탔다가 다시 당기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들것에 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인위적으로 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수직 라인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수직 라인이 만들어주려면 어느 줄을 고정시키면 될까요? 얘만 올라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프루지 코드를 저쪽 뒤에다가 잡아준 다음에 얘를 당기더라도 얘가 당기게 저쪽만 당기게 되면 한번 뒤로 당겨 볼래요? 자, 천천히요. 다시. 자, 보세요. 얘는 고정. 자, 올려 보세요. 얘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거 풀어주세요. 꼭 가만히 계세요. 걔를 풀어줘요. 그럼 저기 고정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려오지 않죠. 자, 그 상태에서 뒤로 가볼게요. 수직구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 블럭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저쪽 프루직을 고정시켜 놓게 되면 인위적으로 이 라인을 어떻게 해요?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시킨 다음에 저 스케이트 블럭 놓치게 되면 이제 수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라인을 그래서 저 지금 사람 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즈텍을 하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즈텍을 당겨서 얘를 인위적으로 당겨 올리는 거예요. 자, 어느 라인에 거나 잘 봐요. 하중에다가 무조건 거는 하중에다가. 자, 나와보세요. 이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태 됐죠? 그러면 딱 걸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즈텍을 당겨보세요. 사람 몸이 가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바로 요거. 그래서 마늘에 다시 내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직만 살짝만 당겨주면 풀어져요. 그 다음에 해제하고 그대로 또 스케이트 운영하면 돼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인데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 그 위에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부에다 설치했는데 내가 내려가면서 얘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픽오프 스케이트 블럭은 내가 올라가면서 미리 걸고서 내가 올라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들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담아서 뭔가 작업을 구조대원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내가 그걸 그 등에 담아서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위로 올라간다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스케이트 블럭은. 그래서 요까지 스케이트 블럭도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트래킹 라인이에요. 트래킹 라인은 간단해요. 그냥 고정시키면 돼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메인 확보 시스템이 그냥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트래킹 라인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트래킹 라인 하나만 쓰잖아요. 백업이 없는 거라면 트래킹 라인이 뭐가 백업이다? 벽면이 백업이다. 벽면의 백업에서 이격을 많이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줄이 가야 돼. 근데 더 많이 이격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이라인이야. 그래서
보통 시스템의 오류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어디서 발생돼요? 로프는 잘 안 끊어져요. 허공에서는 마찰이 생겨야 끊어져요. 근데 확보 지점은 장비는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확보 지점에서 대부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힘이 걸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오늘 4가지 됐죠 지금. 그죠? 자, 다시 한번 이미 트레이닝 해야 돼요. 자, 디플렉션 라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프로프. 그 다음에 스케이트 블럭. 트래킹 라인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로프 하나만 설치해주고 밑에서 위에서 밑에든 위든 디바이스 꽂아놓고 그 다음에 트래킹 라인을 누가 한 사람이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사람을 담은 상태에서 트래킹 라인을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트래킹 라인을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예. 담은 상태에서 혼자서 트래킹 라인을 들어 올리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 디바이스를 양쪽에다 꽂아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밑에서 혹시 못할 경우에 위에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만일에 위에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밑에만 디바이스 꽂아 놓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밑에서 안 해주면. 근데 여기서 디바이스 꽂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아래다가 시스템을 자꾸 설치할까요? 아래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벽면을 보면서 저 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잖아요. 위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